오토바이 헬멧 쓴 남자의 정체는 박준태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물의 등장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박준태가 송민아의 목을 조르는 장면과 그런 박준태에게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박준태의 아버지는, 장하빈을 의심했던 장태수와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박준태의 아버지는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못해서 친구 수연을 묻어야만 했었던 진짜 이유를 최영민에게 듣게 되었던 장하빈은 다음 주 예고편에 어머니가 남긴 음성 파일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이 완전하게 없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장면 같은데요. 오늘 회차를 보니 여러가지 떡밥들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최영민의 죽음과 그에 죽였다고 자수를 하는 박준태. 박준태는 정말 최영민을 죽였을까요? 박준태 아버지는 산에서 송민아를 묻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송민아를 목 졸라서 죽인 사람이 박준태인 것처럼 나오는 연출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송민아는 누가 죽인 걸까요? 또한 김성희를 찾아간 박준태의 아버지는 송민아의 아버지인 척 연기를 하면서 김성희가 자신의 아들이 송민아를 죽였다는 이야기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최영민이 죽은 뒤에 칼로 베인 듯한 박준태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면서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박준태 아버지가 진범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최영민을 죽인 사람의 진짜 범인과 박준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살인자 용의자로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을 알고 있던 박준태의 아버지는 처음엔 최영민에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장하빈이 자꾸 눈에 보이자 장하빈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런데 대화산에서 송민아와 장하빈이 만나던 날에도 박준태의 아버지는 송민아의 렌트카로 장하빈을 추격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송민아를 죽인 것은 최소한 장하빈은 아니라는 확실한 장면이었죠. 그날 하빈이는 자신의 핸드폰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핸드폰 역시 챙기고 있던 박준태의 아버지. 그는 왜 그렇게 하빈이의 뒤를 쫓고 있었을까요? 송민아가 죽던 날 송민아는 성희에게 전화를 한 뒤 자신의 짐을 싸러 갔지만 박준태가 목을 조르는 모습을 목격을 하는 장면 연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성희의 아들이 구대홍에게 이야기를 했었듯이 송민아는 박준태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을 것으로 보여지죠. 잠시 박준태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도 학생들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확실하게 박준태는 송민아나 수연이에게도 애정관계이거나 원조관계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박준태가 송민아의 목을 조르는 모습 또한 어쩌면 송민아가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성희가 음식에 몰타서 그런 것인지 성희의 아들이 음식을 안 먹고 다니면서 남의 집에 우유를 배가 고파서 훔쳐서 먹는 모습이나 성희의 아들이 수연의 사진을 봤을 때 움찔했던 것을 연관시키면 수연의 죽음 그리고 송민아의 죽음도 어쩌면 음식, 성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희가 수연과 송민아를 죽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왜 죽였을까요? 아마도 작가만이 알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착하게 생기고 말도 착하게 하는 성희나 선생님을 하면서 왠지 착하게 보이는 준태나 둘 다 살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는 하는데 말이죠. 둘 다 굳이 살인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수연의 죽음, 송민아의 죽음에 유력했던 용의자 영민이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드러났고, 송민아가 죽던 날 산에서 송민아의 렌트카를 몰았던 사람은 준태의 아버지였고, 송민아는 분명 성희의 집에서 죽음을 당했고, 준태의 아버지 역시 송민아를 준태가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송민아의 시신을 산에 끌고 가서 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이상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연이가 묻힌 그 산에 준태의 아버지는 또 송민아의 시신을 가지고 갔던 것일까요? 또한 이번 회차에 준태의 아버지는 성희를 만나서 송민아 누가 죽였냐고 송민아의 아버지인 것처럼 연기를 했던 장면과 준태의 아버지에게 아버님은 아셔야 한다고 하면서 준태가 자수하는 것을 알려주던 성희의 모습이 나왔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성희는 준태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송민아가 죽던 날에는 성희는 준태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은 송민아를 산까지 옮긴 것은 준태라는 이야기이고, 수연을 죽이고 묻었던 그 장소인 산을 알고 있던 준태라는 이야기까지 완성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수연이 사라지고 몇 달을 수연을 찾았다는 준태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 때문에 성희가 수연이를 밥에 독을 타서 독살을 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성희가 수연이를 죽인 것을 알고 나 때문에 너까지라는 대사를 준태가 성희에게 했을 것 같은 뇌피셜이 들었습니다. 성희가 수연이를 죽인 것을 알게 된 준태는 수연과 하빈의 관계, 그리고 하빈의 어머니까지도 알고 있었던 담임이었기에 영민이와 하빈의 어머니까지도 이용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연이는 성희가 준태를 향한 질투심에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송민아 역시 성희의 집에 왔다가 뭔가를 잘못 먹고 쓰러지고, 준태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송민아의 시신을 또 한 번 옮겼고, 산에 준태와 준태 아버지가 갔으며 피웅덩이 장면이 나왔듯이 토막을 내려고 주도 면밀히 준비를 했고 구덩이를 파기도 했지만
송민아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던 하빈이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을 보자 준태의 아버지는 송민아의 차를 타고 하빈이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날 하빈이는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그 핸드폰을 준태의 아버지는 언젠가 써먹을 용도로 하빈의 핸드폰을 보관을 하고 하빈이의 뒤를 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부분은 준태의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아이의 사진이 하빈의 동생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자세히 보니 하빈의 동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준태의 어린 시절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극 중에서 준태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편지를 보면 몇 가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 교도소에서 어린 준태에게 아버지 정두철은 편지를 보낸 것이죠. 약 10년 전인 걸로 보면 묘하게 하빈의 동생이 죽던 시점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박준태와 정두철은 성이 다른 점이죠. 박준태가 개명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정두철과 박준태가 친자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셈인데요. 진짜 아들이 아닌데도 준태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준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준태는 개명을 했거나 입양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10년 전 어떠한 살인을 준태 아버지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뇌피셜을 가미를 하면 준태 아버지는 10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장태수 덕분에 형집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복수로 장태수의 아들을 살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영민의 죽음. 영민에게 다리에 자상을 입혔던 하빈은 자신의 엄마가 왜 수연을 묻었었는지 이유를 듣고 멘탈이 나가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사이 누군가가 와서 영민을 살해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 그 장소에는 하빈과 준태의 아버지 그리고 준태가 있었는데 정황상 준태의 아버지는 하빈이가 영민을 죽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던 것을 보면 준태의 아버지는 영민을 죽인 진범이 아니며 준태가 화를 못 참고 묶여있는 영민을 되돌아가서 죽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희가 락스로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영민의 피가 떨어져서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성희가 영민을 죽인 것은 아닐까요? 준태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지만 성희를 위해서 자신이 죽였다고 자수를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도 구경장과 이경장의 대화는 크게 주제를 확연히 드러나게 했는데 이경장은 자신의 롤모델인 장태수를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장태수가 하빈을 의심하는 모습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이경장은 자신의 롤모델인 장태수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계속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경장과 그 모습을 공감하면서 이경장을 위로해주는 구경장의 모습은 하빈이를 믿고 싶은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태수의 모습과 자신의 우상을 믿고 싶은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경장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했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미궁 속에 빠지는 드라마인데 확실히 추리하는 재미가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